요즘 밤에 자다가 한두 번씩 깨서 화장실에 꼭 가시나요?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하면서 넘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말이죠. 밤에 소변을 누러 자주 가는 건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심장이나 콩팥, 호르몬이나 뇌의 수분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야간요는 노인병이 아니라 건강의 바로미터인데요. 안녕하세요. 마취통증학과 전문의 유재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밤마다 깨서 화장실에 가는 이유, 야간요의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야간요란 무엇인가요? 야간요란 잠자는 동안 1회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 깨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2회 이상이면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중요한 건 소변이 많아서 깬 건지, 깼다가 화장실을 간 건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보통 밤에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어야 하는데 이게 줄어들면 소변이 늘어납니다. 야간요 환자의 상당수에서 소변 생성량 증가가 관찰되었는데요. 특히나 노화로 인해서 항이뇨 호르몬 리듬의 붕괴가 야간요의 핵심 원인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밤에 항이뇨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소변의 농도가 진해지고 양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노화, 수면무호흡, 신부전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면 밤에도 낮처럼 많은 소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심장이나 콩팥 문제와도 연관이 있나요? 야간요는 단순히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몸속의 순환기계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낮에는 다리가 퉁퉁 붓고 밤에는 자다가 3번, 4번씩 화장실에 간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 단순히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신부전으로 인한 야간요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낮 동안 다리로 내려갔던 체액이 밤에 누워있으면 심장 쪽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순환하는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나고 심장은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 결과 콩팥은 이 과도한 혈액량을 줄이기 위해서 소변으로 체액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유난히 소변량이 많아지는 거죠. 이건 단순히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불편함이 아니라 신부전의 임상적인 신호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신부전 환자의 야간요는 예후 약화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보고했고, 야간요는 심혈관 사망률의 독립적인 예측인자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즉, 야간요는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이나 콩팥, 간이나 고혈압 등 체액 조절 시스템 전반의 이상을 반영할 수 있는 거죠. 낮에는 붓고 밤에는 자주 소변을 본다면 단순히 비뇨기 질환이 아니라 순환기 질환을 꼭 의심해 봐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도 야간요를 유발하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시는데요. 코골이랑 소변이 무슨 상관이야 하시지만 수면 무호흡은 야간요의 숨은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수면 중에 호흡을 멈추면 가슴 안쪽의 압력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심장은 내가 너무 많은 혈액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고 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콩팥에게 작용을 해 소변을 만들어라 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실제로 수면 무호흡 환자들은 한밤중에 자주 깨서 소변을 보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 환자에게 양압기 치료를 시행했더니 야간요의 빈도가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코골이와 야간요가 동시에 있다면 비뇨기계 문제로 보기보다는 수면 무호흡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비뇨기 문제를 해결하는 약제보다 수면 무호흡 치료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 때문에 생길 수도 있나요? 야간요의 원인 중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약물인데요. 특히 고령층에서 복용약이 많을수록 약물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야간요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약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뇨제입니다. 주로 고혈압이나 신부전 치료에 쓰이는데 저녁에 복용하면 소변 생성량이 많아지면서 소변량과 함께 횟수도 많아지게 됩니다. 다음은 항우울제와 리튬 제제인데요. 항우울제의 경우 세로토닌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게 하고, 리튬 제제의 경우 신장의 소변 농축 기능을 손상시켜 소변을 묽게 만듭니다. 이러한 약들 이외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술과 카페인은 야간요의 주범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술의 경우 자주 깨게 만들고 항이뇨 작용을 억제해서 밤에 더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게 합니다. 카페인은 대표적인 이뇨 성분으로 오후 늦게 섭취하게 되면 새벽에 화장실을 찾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약물이 야간요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 복용 시간의 조정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뇨제는 가능하면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 복용하는 것이 좋고, 항우울제나 수면제 복용 후에는 증상이 심해졌다면 담당 의사에게 복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약물을 변경할 수 있는지 상의해야 합니다. 남성은 전립선, 여성은 방광이 문제라는데, 네, 약물이나 수면무호, 심장이나 콩팥 문제가 아니라면 전립선과 방광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남성은 전립선, 여성은 방광이 핵심인데요.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이 서서히 커집니다. 전립선은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게 커지면 소변이 나가는 통로인 요도 경부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소변이 시원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방광에 잔뇨가 남습니다. 이 잔뇨가 쌓이면 방광은 늘 긴장 상태가 되고 작은 자극에도 반응해서 자꾸 소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은 많이 안 나오는데 화장실을 자주 가는 전형적인 하부 요로 폐색형 야간요가 생기는 거죠. 치료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알파 차단제인 탐슬로신 같은 약으로 요도 근육을 이완시켜서 소변의 흐름을 좋게 하고 필요시에는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약물로 조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료도 전립선 절제술 같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른데요. 특히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방광과 요도 주변의 점막이 얇아지고 이를 지지하던 근육과 인대들이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서 방광의 저장 기능이 떨어지고 약간만 방광이 차도 소변이 마려운 방광과민형 야간요가 나타납니다. 치료로는 국소 에스트로겐 크림을 질 점막에 발라서 점막 회복을 돕고 골반 적은 운동으로 요도의 지지력을 강화해줘야 합니다. 또한 과민성 방광에는 항무스카린제나 베타3 작용제 같은 약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면증도 야간요와 관계가 있나요? 야간요는 단순히 방광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데요. 사실은 수면의 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면 중 여러 단계의 리듬을 오갑니다. 그 중에도 깊은 수면에 있을 때는 뇌가 외부의 자극에 둔감해지고 이때는 방광에 소변이 차도 뇌가 괜찮아, 아직 안 가도 돼 하고 무시할 수 있죠. 그런데 깊은 수면이 줄어들면 방광이 조금만 차도 그 신호를 민감하게 감지해서 금방 깨버리게 됩니다. 즉, 수면이 얕아질수록 야간요가 심해지는 겁니다. 또한 멜라토닌 분비 감소가 항이뇨 호르몬 리듬과 연관되어 있어 나이가 들수록 밤에 소변량이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생체 리듬의 붕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 자체가 야간요 치료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죠. 취침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최소화하고 조명을 줄이고 규칙적인 기상과 취침 시간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멜라토닌을 1에서 3mg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야간요는 원인도 다양하며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단계로 나눠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생활습관 교정인데요. 저녁 식사 이후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시고 특히 커피나 녹차, 술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저녁 시간에 짠 음식은 수분 저류를 유발하기 때문에 소변량을 늘립니다. 다리가 붓는 분이라면 잠들기 2시간 전에 다리를 20분, 30분 정도 올려주기만 해도 밤에 몸으로 올라오는 수분량이 줄어들어서 야간요가 완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꼭 한번 화장실을 들르세요. 두 번째는 약물 치료인데요. 야간요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 약물이 달라집니다. 항이뇨 호르몬 부족이 원인이라면 데스모프레신을 직접 투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면 방광 과민형 야간요라면 방광 안정제 계열 약제를 사용하고 전립선 비대로 인한 야간요의 경우에는 탐슬로신 등의 알파 차단제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인 질환 치료입니다. 신부전이 있다면 염분 제한과 이뇨제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당뇨가 있다면 혈당 조절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반면 수면 무호흡이 있다면 양압기 치료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하고요. 즉, 야간요는 단순히 소변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이나 콩팥, 수면, 호르몬, 방광이라는 복합적인 시스템의 문제라는 걸 이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야간요는 단순히 소변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이나 콩팥,
호르몬, 수면과 전립선까지 몸 전체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요. 밤마다 화장실에 간다면 그냥 나이 탓을 하지 마시고 꼭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증싹 유선생 유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